42번째 풍래익괴를 살펴보겠습니다. 익은 괴 이름이면서 더하다, 넘치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익자는 더하다나 유익하다 라고 읽을 때는 익이라고 읽고요. 넘친다 라고 할 때는 일로 발음합니다. 이 글자는 그릇 명자에 물 숫자가 결합한 글자로 지금은 숫자를 알아보기가 어렵지만 갑골문에 나와 있는 익자를 보면 그릇을 상징하는 모양 위에 물 숫자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이 넘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죠. 넘친다 라는 것은 풍부하다 라는 것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이후에 더하다 또는 보태다, 유익하다 라는 뜻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익자가 이렇게 더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면서 이 글자에다가 물 숫자를 더한 이 글자는 넘칠 일자로 넘치다 라는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양송주역에서는 이 괴의 이름을 보태주고 채움, 풍래익이라고 했습니다. 산택손괴 다음에 풍래익괴가 이어지는 이유를 서계전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손이 불이 필익, 고, 수지, 익 덜어내어서 그치지 않으면 반드시 더해주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것을 받기를 익괴로서 했다. 산택손괴가 덜어내는 때라면 풍래익괴는 더하고 보태게 되는 때입니다. 흥성함과 쇠퇴함, 덜어냄과 보태줌은 순환하는 것이라서 덜어냄이 지극해지면 반드시 보태야 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러니 산택손괴 다음에 풍래익괴가 이어지는 것이죠. 산택손괴가 아래를 덜어내서 위에 보태서 전체적으로 부실해지며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풍래익괴는 위에서 아래를 보태주어서 토대가 튼튼해지며 전체적으로 유익해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풍래익괴의 괴사를 보면 이, 리유유왕, 리석내천, 익괴는 나아갈 바를 두는 것이 이로우니 큰 강을 건너는 것이 이롭다 라고 했습니다. 풍래익괴는 바로 앞에 나온 산택손괴와 정반대 상황입니다. 산택손괴가 아래를 덜어내서 위를 보태어 결과적으로는 무너지고 손실이 있게 되는 상황이라면 풍래익괴는 위에서 덜어내서 아래를 보태주는 것이기 때문에 남의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은택을 베풀어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 더해주고 보태는 상이 되니 나라의 근본을 두텁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산택손괴의 괴사와 달리 풍래익괴의 괴사는 가는 바를 두는 것이 이롭고 큰 강을 건너는 것이 이롭다고 한 것이죠. 산택손괴에서는 아래에 있는 택괴가 본래는 건괴에서 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괴
성정을 갖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부유하고 넉넉한 상입니다. 아래에 있던 번꾀의 구상을 덜어내서 위에 있는 본꾀의 맨 윗자리에 채워 넣었으니 아래에 가득 찬 양을 덜어내어서 위에 비어있는 음에게 보태준 것이죠. 그래서 궤의 구성이 택괴와 간괴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풍매입괴는 위에 있는 손괴가 건괴로부터 변한 것입니다. 건괴에서 아래 양 하나를 덜어낸 거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뇌, 진괴가 본괴로부터 아래가 채워져서 진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위를 덜어내서 아래를 채우는 그런 상이 되겠죠. 위에 가득한 양을 덜어내서 아래에 비어있는 음에게 보태준 것입니다. 이처럼 아래가 꽉 찼을 때 아래를 덜어내서 위를 채워주고, 위가 꽉 차 있을 때 위를 덜어내서 아래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손과 이계 상입니다. 위아래가 서로 사귀면서 교류하고 꽉 찬 것을 덜어내고 빈 곳에 보태주는 것. 그 이치는 손괴와 이괴가 마찬가지지만 아래를 덜어 위에 보태주는 것을 손이라고 하고 위를 덜어 아래에 보태주는 것을 이기라고 한 것은 그 까닭이 분명합니다. 옛날의 성현들은 넉넉하고 두터운 자산을 백성들이 소유하게 하고 자신이 가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건박한 씀씀이는 자신에게 있게 하고 백성들에게는 베풀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살찌게 하고 남을 여의게 하는 자는 백성들을 빈곤하게 할 뿐이니 결국 자신이 기댈 곳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되고, 자신은 비록 여의어도 천하 백성들을 살찌게 하는 자는 백성들이 즐거워하며 저절로 그 결과 자기 자신도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래에서 덜어내어 스스로에게 보태는 것은 군자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자신이 손해가 되는 일이 되고, 자신이 가진 것을 덜어내서 아래에 보태는 것이 진정한 이익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에 아래를 덜어내는 것은 손이 되고 위를 덜어내는 것은 이익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를 덜어내어 아래를 보태주는 풍매이계도는 가는 바를 두어야 하고, 또 큰 강을 건너는 것처럼 어렵고 험한 상황에서도 그 일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때가 되는 것이죠. 이제 풍매익괴의 대상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상활, 풍외익, 군자이, 견선즉천, 유가즉해. 상전에서 말했다. 바람과 우레가 함께 하는 것이 이 괴이니 군자는 이것을 보고 좋은 것을 보면 옮겨가고 허물이 있으면
고친다. 풍뢰이계 괴상을 살펴보면 바람을 상징하는 손괴가 위에 있고 우레를 상징하는 진괴가 아래에 있습니다. 우레가 진동을 하는데 바람이 불어와서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죠. 바람이 세차게 불면 우레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우레가 몰아치면 바람이 크게 일어나니 이 두 가지가 서로를 돕고 보태는 모습이 됩니다. 또한 풍래익괴는 번괴가 변해서 손괴가 되고 곤괴가 변해서 진괴가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번괴의 아래에 있던 양효가 음효로 바뀌고 곤괴의 아래에 있던 음효가 양효로 바뀌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양이 변해서 음이 되는 것은 덜어내는 것이고 음이 변해서 양이 되는 것은 보태주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위는 덜어낸 것이 되고 아래는 보태준 것이 되겠죠. 이처럼 위를 덜어내어 아래를 보태주게 되면 아래가 두터워지고 결과적으로는 사회의 하부 구조가 튼튼해지면 윗사람들 역시 튼튼하고 편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때가 됩니다. 게다가 괴에 9,5와 6,2가 있어서 모두 중과 정을 얻었습니다. 군주와 인재가 모두 중도를 실천하며 올바름을 얻었고 서로 호응하여 함께 손을 맞잡고 일을 해나가는 시대가 되겠죠. 게다가 아래에 있는 진괴는 오행상으로 양의 목이 되고 위에 있는 손괴는 오행상으로 음의 목이 됩니다. 위아래가 모두 나무에 해당하는 그런 상징이죠. 진괴와 손괴, 음양의 두 나무가 붙어 있고 또한 바깥쪽이 양효이며 안쪽이 음효라 가운데가 비어 있고 바깥쪽이 실한 상이 되기 때문에 이 모습 자체가 가운데가 비어 있는 나무로 된 배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괴사에서 큰 강을 건너는 것이 이롭다라고 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또한 소성괴의 성정으로 보면 아래는 움직임이 되고 위는 공손하게 자신을 낮추어 들어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풍래이계도는 그 움직임이 이치를 공손하게 따르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유익함이 날로 넓어져서 한계가 없게 되는 상이죠. 사람들을 움직이면서 자신을 낮추어 공손하게 처신할 수 있다면 나날이 유익한 대로 나아가 그 끝을 알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또한 하늘과 땅이 변하는 괴의 변화로도 풍래익괴의 유익함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번괴에 있는 맨 아래에 구사효가
아래의 초구효로 바뀌었다 라고 보는 것은 아래에 있는 곤꾀와 사귀는 것, 하늘이 자기가 가진 양의 기운을 베풀어 주는 것에 해당합니다. 또한 곤꾀에 있던 초육이 위로 올라가 육사가 된 것은 땅이 하늘과 사귀어 만물을 낳는 것에 해당합니다. 하늘이 베풀고 땅이 나와서 만물이 함께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익함과 보태줌이 많아서 한량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풍래익괴도는 총체적으로 천지가 만물에 대하여 사람이 만사에 있어서 그 유익함을 더하는 것이고 그것을 때에 맞게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는 바를 두는 것이 이롭다. 그대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풍래익이 때에 군자는 그 상을 보고서 자기에게 유익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견선즉 천이고 유과즉 개가 되겠습니다. 선을 보면 옮겨간다 라고 했고요. 허물이 있으면 고친다 라고 한 것이죠. 바람이 빨라질수록 우레가 세차게 치고 우레가 몰아칠수록 바람이 또한 빨라지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를 보태주면서 시너지를 일으키는 상입니다. 군자가 이러한 상을 관찰하여서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추구하는 때 그것이 바로 풍래익의 시대입니다. 군자에게 정말로 유익한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꿔나가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 그 실제 내용은 선을 보고서는 옮겨가는 것, 그것을 보고 자신을 바꿔나가는 것이 되겠죠. 허물이 있으면 고치는 것, 이것만 한 것이 없습니다. 선을 보고 옮겨갈 수 있다면 천하의 선을 모두 다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이고 허물이 있을 때 고쳐나갈 수 있다면 작은 허물도 사라지게 될 것이니 사람에게 있어 이보다 유익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바람보다 만물을 빠르게 흔드는 것이 없고 우레보다 만물을 강하게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보고 옮겨갈 때에는 바람처럼 신속하게 다른 이의 선함을 배우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고 자신의 허물을 보고 고쳐나갈 때에는 머뭇거리지 말고 우레처럼 맹렬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풍래익이 주는 교훈입니다.